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 침해 활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침해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교육 침해 활동이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휘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 침해 활동에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교육 침해 활동의 유형과 함께 그 사례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상해와 폭행의 죄입니다.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의 장애에는 신체적 부분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정신적 부분도 해당하는데요. 정신건강을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 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통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 삼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유형력이란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를 말하는 것으로 소리, 침, 빛, 연기도 유형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도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협박의 죄입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언어는 물론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의 세 번째로는 명예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원 앞에서 욕설한 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나요?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는 교원 앞에서 욕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의 네 번째로는 손괴의 죄가 있습니다. 손괴의 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에 대한 손괴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 선도 사안이므로 초중등 교육 법령을 근거로 선도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 앞에서 학교 물품을 파손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지휘법에 의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의 다섯 번째로는 성폭력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 범죄 행위를 강제추행, 공연음란,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몇 달간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와서 다 같이 돌려본 경우 관련된 모든 학생이 처벌받나요? 불법 촬영물을 자의적으로 보았거나 소지,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만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법상 우범소년, 축법소년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도 그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집니다. 다음으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도 교육 침해 활동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기통신 설비와 전원,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정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원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것, 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교원이 차별적인 행동을 하며 학생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교육 침해 활동의 일곱 번째 종류로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공부를 폭행, 협박,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공립학교 교무실에 여러 사람과 들어와 교사들에게 겁을 주고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공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서로를 보호하며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교직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교직원은 직장 내 혹은 원격 연수를 통해 학생은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때 예방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마다 다르며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 규칙을 마련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침과 특별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일어날 경우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안은 원칙에 따라 1에서 2단계, 3에서 5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 대응 사안 및 사안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사안 조사 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안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조치의 목적으로 피해 교원은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치료 및 이를 위한 요양, 이외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보호조치 외에 추가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발생, 지원, 회복, 복귀 총 4단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침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육 침해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서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